안녕하세요. 크립토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도 이 코인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냐 한번 살펴보시고, 현재 크립토 시장이 거의 바닥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지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살펴보시죠. 톰 리가 이더리움 비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비한 이더리움의 비율이 하반기에 상승할 것이다. 이더리움이 화폐라고 하는 내러티브, 이게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진입 시장에서 요걸 보는데, 요게 이제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고 자산 토큰화가 확산이 되고 새로운 이더리움의 파생 상품들이 더 많이 나와준다면 비트 대비해서 이더리움이 더 오를 것이다. 사실 이건 알트코인의 긍정적인 얘기인데, 이제 톰리 얘기입니다. 참고로 자, 거시 환경도 좀 나쁘지 않더라. 유가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완화, AI 성장의 흐름이 결국은 코인 시장에도 이어질 가능성, 그 다음에 클래리티법 추진과 지니어스 법 시행을 근거로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는요, 어떤 분들이 얘기하셨던 게 저는 여기 동일해요. 기우제, 비가 올 때까지 이제 바라는 거겠죠. 오른 종목의 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 그냥 막 품고 이거 뭐 팔지도 못하고, 그건 이제 투자라고 보시면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옳다라고 하는 게 객관적일까요, 주관적일까요? 꼭 미래를 어떻게 그냥 100% 맞춘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주관적인 거예요. 옳은 종목이라고 하는 게 내가 200% 확신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지금 팔고 떠날 때입니다.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해도 팔기면 왜 팔아? 더 사야지. 이 사람은 아마 분명히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오랜만에 한번 비트 대비한 이더리움 차트를 한번 간단히 봅니다. 2017년 이게요, 이제 굉장히 높았었죠. 이게 0.1이란 것은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 가격이 10% 또는 12%까지 상대적으로 이더가 굉장히 높았었다. 이게 2019년도에는 이제 0.018이면 1.8%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21년 말에는 이게 다시 8%까지 올라가고요. 비트 대비한 이더의 비율이라 보시면 돼요. 이게 25년 4월달 이때 관세 폭탄이 떨어졌던 그날은 2%까지 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이 바닥을 찍고 25년 8월은 괜찮았지 않습니까? 그때 톰리 비트마인 막 나왔었죠. 그때는 다시 4%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2.8%, 여전히 굉장히 저조합니다. 살짝 올랐죠, 바닥 대비하면. 이게 언제 높아질까요? 아까 톰리 의견에 이제 저는 동감을 하는 건 이겁니다. 자산 토큰화 이루어지고 있죠. 이더리움 위에 스테이블 코인 제일 많습니다. 디파이 이더리움에 제일 많아요. ETF 이제 비트가 더 많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커지고는 있는데 아직은 그 퍼센티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량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에 더 많이 올라가 줘야 됩니다. 망 채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이런 것 같습니다. 확실한 미래라고 딱 들어왔는데 이 나의 확신을 뒤흔들 소음이요, 장난이 아닌 거죠.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누가 뭐래라, 누가 저래라, 지표다, 4년 주기다, 막 비관론자들 나와서 막 쏟아내는 거죠. 스트래터지가 파산한다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이 믿음을 오래 가져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자산법이 속도를 낸다더라. 우리나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하반기에 입법을 추진하겠다. 근데 지금 세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합니다. 올해 연내에 처리가 되는 조기 시나리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시나리오는 내년 6월에서 8월까지 처리하는 것. 마지막은 27년 총선 지나고 28년까지 미루는 것. 그러니까 말은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요. 행동을 보면 내년을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저는 이제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행동은 급할 것 같진 없지 않아? 아직 미국도 좀 시간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저는요 이제 항상 뭐든지 투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말은 솔직히 좀 걸러서 듣습니다. 채로 탈탈탈 털어요. 근데 그 사람의 행동에 훨씬 더 큰 비중을 둡니다.
그걸 미루어 보면 올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뭐 하반기에 여러 가지 이슈들 더 많이 있죠. 바이낸스 유럽의 총괄이 유럽의 미카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바이낸스가 미카 라이센스를 획득하는데 일단은 실패했죠. 더 정확히는 그 그리스에서 미카 라이센스, 그 유럽 쪽의 라이센스 신청 자체를 철회합니다. 근데 이제 다음번에는 지금 이미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뭐 이제 다음 신청할 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 이게 이제 어떤 구독자님이 이것도 이제 좀 악재로 크게 이제 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그냥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뭐 여기에서는 계속 바이낸스를 공격해요. 뭐 22년 뭐 그 하락장부터 계속 뭐 여지 없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뒤에 누가 있겠습니까? 월스트리트 은행이 있는 거예요. JP 모건이 있는 겁니다. 참고로 어찌됐건 문제 계정을 어떻게 식별하고 조치했는지 왜곡했다.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 있었다. 그러니까 니들이 떨어진 거다. 그랬더니 뭐 우리는 유럽을 떠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장애물에 부딪힌 거고 시장이 다시 돌아온다. 이제 바이낸스는 나중에 신청 다시 할 거예요. 요걸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바이낸스는 절차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정치적인 것도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유럽은 유럽 위주로 또 미국은 미국 위주로 보호를 하려고 하겠죠. 테더는요. 미카 라이센스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테더. 구조적으로 왜 이걸 그러면 라이센스를 안 땄냐? 테더의 대표가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미카 이거 라이센스 따려면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때 준비금 있죠. 담보의 60%를 유럽에 있는 은행에 예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부당하다고 거부한 거예요. 유럽의 은행은 담보로 60% 은행에 놔둡니까? 안 놔두죠. 이거 다 대출합니다. 돈 벌려고 돈 굴리는데 왜 나는 60%나 유럽 은행에 맡겨야 되냐?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본인 스스로 테더는 이제 미카 라이센스 그런 필요 없어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당연히 유럽 은행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미카법, 유럽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호 이제 뭐 선택의 이슈도 있는 거고 바이낸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미카법을 결국 이제 그 신청해서 승인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테더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개발도상국 위주로 더 집중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럼 뭐 테더만 이제 뭐 여전히 압도적인 일이죠. 2위가 서클이고 뭐 OUSD 등등 스테이블 코인 앞으로 많아지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세상은 멀티 화폐, 멀티 체인, 멀티 플랫폼이요. 다 본인이 그냥 에브리띵 앱이라고 할 거예요. 뭐 저기 로빈후드, 뭐 트위터, X죠. 뭐 우리나라 업비트도 나중에 뭐 코인만 팔지는 않을 거라고 전 봐요. 이게 이제 결국 뭘 의미하냐? 이 모든 멀티 화폐 체인 다 쓰인다는 거예요. 플랫폼들 다 이제 경쟁을 하겠죠. 그러면서 디지털 경제 이게 AI도 이 안으로 결국 다 들어올 겁니다. 연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멀티 체인이면 아무 코인이나 그냥 막 투자해 놓으면 안 되겠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곳으로 더 쏠림 현상은 심해질 겁니다. 좋은 거 우량한 그 자산 위주로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이 화폐처럼 쓰인다면 양도세 부과는 부적절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자들이랑 만나서 비트코인이 사실상 화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사실 화폐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뭐 어쨌든 일상적인 결제에 양도세 부과는 이건 좀 의문이 든다. 커피로 비트코인 살 때마다 세금을 내야 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사실은 이 마지막이 중요한 건데 이 커피는 제가 볼 때 뭐 그렇게 큰 중요도는 없어요. 암호화폐는 중요한 산업이며 우리는 이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가 돼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중국이 하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뭐 러시아가 하고 이란이 뭐 비트코인 받는다. 우리가 먼저 가서 국가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사야 된다. 뭐 몇 년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이게 그 크립토에 대해서 사실 뭐 미국의 뭐 코인 대통령이라고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지만 크립토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잘 알까요? 저는 약간 여기에 물음표가 있어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그 밑에 둘째 아들 에릭 트럼프가 코인
웬만한 그 오지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에릭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교육을 했다. 거기에 설득이 됐다. 물론 뭐 피터 틸, 일론 머스크 다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냥 대략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오케이를 했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하고요. 두 번째, 근데 2018년, 19년도만 해도요, 크립토에 대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거의 뭐 불법 사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거 이제 불법이다, 다단계다. 미국의 달러만이 진정한 화폐 돈이지. 근데 지금 보시면 완전 바뀌었죠. 초긍정 크립토 이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이 말 바꾸는 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이렇게 바꿨을 것이냐. 정치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본인의 자산의 10조 원의 거의 절반 그 이상이 부동산이랑 크립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인 거예요. 국가적, 그러니까 뭘로 보든 크립토는 안 갈 수가 없어요. 이게 AI랑 그래서 연동이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이제 CNBC에 나와서 뭐 이런저런 지금 요즘에 이제 언론에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법원이 대통령에게 현재로서는 연준 이사를 해임할 권한이 없다. 이거 이제 판결이 됐잖아요. 연준 이사는 독립적인 기관인데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답은 뭡니까? 계속 그 리사 쿡 계속 내가 자를 거야. 해임시킬 거야.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난 굴하지 않겠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구독자님은 왜 자꾸 뭐 트럼프 대통령 얘기만 하냐, 뭐 이거 뭐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거 아니냐, 왜 이란 전쟁 얘기하냐, 나 지금 코인 투자자인데 뭐 연준이다, 뭐 금리다, 뭐 달러 인덱스, 뭐 주식, AI 주식이랑 코인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고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뭐 코인이 아니죠, 저기 뭐 주식을 판다, 삼전닉스 판다, 왜 자꾸 이런 얘기하냐 하는데요. 솔직히 한 8년 전만 해도 그렇게까지 이런 지금 뭐 매크로다, 뭐 전쟁이다 그렇게 중요한 요소까지는 아니었어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이 됐고요. 뭐 반감기 중요하죠. 뭐 4년 주기에 뭐 비트코인 반감기죠. 코인 자체의 호재다, 악재다, 뭐 누가 투자했다 그것도 중요한데요. 지금 그 코인 전체 시장의 영향력을 봤을 때는 코인 이외 요소가 훨씬 더 커요. 이해 요소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이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걸 주도를 지금 미국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좋든 싫든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호르무즈 막히면 물가 올라가면 그 아무리 금리 인상하는데 어떻게 비트가 오릅니까? 아무리 호재가 터져도. 그렇죠? 미국 지금 대법원이 판결을 했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죠. 관세에 대해서 안 했죠. 뭐 인사에 대해서 노죠. 난 그냥 내 길 그냥 갈 거야. 나 방해하지 마. 이걸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알아보시냐면요. 미래를 사실은 예측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일 날씨, 일주일 후의 날씨를 우리가 맞출 수 없어요. 이건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못 맞춰요. 근데요. 이건 맞춰야 돼요. 한 3개월 후에, 한 1년 후에, 2년 후에 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기후 변화는 맞춰야 돼요. 투자는 미래 베팅이에요. 현재 베팅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최고 국가의 지도자잖아요. 뭐 호불호가 여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의 성향이 어떨 것이냐, 방향성이 어떤 쪽으로 가고 있냐, 이분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얽혀 있냐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사실은 모든 자산에 영향을 미쳐요. 꼭 코인뿐만이 아닙니다. 이분의 선호도가 뭡니까? 선호하는 방향성은 금리 인하예요. 시장 상승입니다. 감세하고 지원금을 선거 전에 뿌려주는 거예요. 코인과 부동산의 자산이 어마어마합니다. 합쳐보면 10조가 넘거든요. 투자는 베팅이거든요. 베팅은 뭡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선택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다면, 확신 없으면 처음부터 들어오시면 안 되는 게 투자의 세계예요. 쌀벌한 곳입니다. 확신을 했다면 오래 기다리는 게 베팅입니다. 했다 뭐 이제 뭐 트레이더는 뭐 저는 이제 트레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뭐 어쩌고 연준 의장이 뭐 월가에서 뭐 누가 억만장자가 나와서 뭐라고 하는 것에 그때그때 이리저리 왔다 갔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켜보는 것도 투자인 거죠. 제가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연준 의장이 원래는 케빈 해시시였잖아요.
근데 왜 케빈 워시로 된지 아시잖아요. 왜 케빈 워시로 막판에 바뀌었습니까? 사실은 레이다망에 쪽 없었어요. 저 밑에 한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갑자기 갑툭 튀었죠. 이게 뭐냐면 케빈 해시스는 너무 예스맨이에요. 트럼프 너무 예스맨. 이 사람 하면 월가에서 나 국회 다 팔아버린다. 걔 쓰지 마. 월가 은행들 있지 않습니까? 타협한 거예요. 타협한 거예요. 그래서 케빈 워신 거예요. 이거 다 아시죠? 중국과 어떻게 했습니까? 관세 120%, 뭐 130% 올린다고 했는데 지금 뭐 100 몇십 프로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란과 제가 애매한 종전 나올 거라고 얘기를 드렸던 게 뭡니까? 이게 타협한 거예요. 60일간은 좀 멈추자. 물론 이제 미사일 쏘죠. 앞으로 끝나면 더 하겠죠. 근데 타협을 어쨌든 했잖아요. 왜? 기름값 낮추려고. 클래리티법. 민주당과 타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뉴욕 스톡 엑스체인지, 뉴욕 증권거래소의 시큐리타이즈라고 하는 그러니까 토크나 증권 플랫폼이에요. 이 회사가 상장이 됐습니다. 3억 달러나 굉장히 큰 지금 규모 한 4천억 이상 되는 본인 주식을 솔라나와 아발란체망 위에서 토크나를 해서 실제로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고요. 그러니까 적격 투자자, 미국의 규제화된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토크나 주식을 살 수 있도록 본인이 몸소 실천을 해버린 거죠. 그렇죠? 투자에 있어서 이제 잘 보이는 것, 쉽게 말하면 그냥 가격이죠. 또는 그 나스닥이나 이렇게 상장할 때 막 모여서 박수치고 막 환호하면서 이렇게 종치는 거 혹시 뉴스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거예요. 상장, IPO, 가격 이런 거. 실제로 7월 2일 기준으로 지금 이 시큐리타이즈가 상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찾아보면 나오는 거. 예를 들면 지금 시큐리타이즈는 블랙락의 비들 펀드의 파트너로 이거 사실 몇 년 된 뉴스인데요. 블랙락의 비들 펀드, 온체인 그 MMF 펀드를 이렇게 토큰화해주는 그 협력사입니다. 시큐리타이즈가. 이건 좀 찾아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거의 모르는 게 있어요. 시큐리타이즈가 우리 눈에 보이면 IPO하고 지금 잘 나가는 블랙락이랑 손잡았네. 언제 처음으로 생겼는지 아십니까? 2017년 11월 달. 무려 9년 전 생긴 회사라는 사실은 대부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지금 이 대표가 뭐라고 했냐? 우리는 오랫동안 상장 주식이 온체인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상장 첫날 내 신념에 맞게 자사 주식을 바로 토큰했던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2017년에 하고 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을까요? 이 지금 창업자나 초기 투자한 지분 투자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기관들. 여기까지 오는데 쉬웠겠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비트, 이더, XRP 이 순으로 이제 코인을 접해서 샀죠. 그 다음에 솔라나 순서, 그 다음 아발란체, 헤데라, 도지, 시바, 니어 등등 여전히 잘 들고 있는데요. 10년 동안 저라고 해서 쉬웠을까요? 아니면 산전수전을 겪은 거죠. 대부분 사실 4대 천왕을 제외한 알트는 22년부터 전 지금도 삽니다. 계속 사요. 물론 옛날만큼은 못 사지만 그냥 되는 대로 사요. 이유를 왜냐고 물어보면 전 조금 이제 공부를 좀 더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아무리 확신이 있다고 해도요. 사실은 22년도 그랬고요. 작년, 지금도 이럴 때 꾸준히 매수하면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아이스크림 같다. 솜사탕이다. 왜? 사는 대로 죽죽 녹거든요. 계속 마이너스가 심합니다. 그래서 계속 산다고요. 이거는 약간 돌아이라고 의심을 받을 법한 그 정도의 약간 극소수 아닐까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물어보셨던 기억이 나요. 제가 예전에 알트코인 사서 10배, 20배 갈 수 있다. 이제 아주 몸뚱이가 아주 큰 이런 코인은 힘듭니다. 근데요. 이 10배, 20배라고 하는 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시는데 저는 진짜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야 되냐? 하락장, 폭락장, 조정장이 길어요. 생각보다 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2024년 11월 트럼프 랠리는 한 달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기나긴 하락과 조정에 바이더 딥이 없으면 10배, 20배 꿈꾸지 마십시오. 어렵습니다. 저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마이너스 90%인데 가만히 놔두는데 어떻게 10배가 됩니까? 그건 쉽지 않죠. 그리고
남의 확신으로는 절대 끝까지 못 갑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가요. 왜? 가격이 뭐 괜찮고 버틸 수 있는 사람마다 그 한계는 다 달라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탁 나버려요. 이거 안 되겠네. 저는 남의 확신은, 그래서 저는 지식은 드릴 수 있지만 뭐 경험을 나눠 드릴 수는 있지만 믿음은 드릴 수가 없어요. 제 경험과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온도 파이낸스가요, 최근에 블랙락의 ETF를 또 하나 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 미국의 잘 나가는 반도체 주식, 이것을 토크나에서 어디 망 위에 올렸습니까? 이더리움 망 위에 올렸습니다. 지금 거래소잖아요. 온도. 그 다음에 뭐 거래소들끼리 엄청나게 경쟁합니다. 그렇죠? 알트코인, 이더리움, 뭐 솔라나, 뭐 아발란체, 뭐 이더리움 레이어 2들, 알트들은요 무시무시한 경쟁을 무조건 해야 돼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알트는 신중하고 비중을 줄이라고 하는 게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이길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도 파이낸스 또는 이더리움과 같이 어떤 그 분야 섹터의 대장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겠냐. 이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시총도 있지만 실제 기관의 채택, 제휴, 사용, 실제 돈도 벌고 있어야 돼요. 예전 뭐 이제 얼마를 벌 수 있다 가능성의 시대는 이제 아니죠. 머니그램 아시죠? 이제 송금업체 세계 2위는 스텔라망을 선택했고 웨스턴 유니언, 세계 1위 송금업체는 솔라나를 선택했다. 이게 뭐냐면요, 세계 1위 송금업체 1, 2위지 않습니까? 지금 이 친구들은 현물 ETF 없어도 입법이 지연이 돼도 민간에서 이미 선택을 해서 쓰고 있어요. 이미 쓰고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입법이 뭐 되든 안 되든 현물 ETF가 뭐 나중에 되고 관계없는 거 이미 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이거겠죠. 가치는 높아지는 거죠. 대량 채택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가격이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요 항상 똑같은 얘기를 드리지만 투자는 선점을 미리 가서 깔고 앉아 있는 건데 그게 생각보다 오래 앉아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속임수 법도 없으면 막 위아래로 그냥 밑장을 빼거든요. 아프리카에 있는 최대 뭐 코인 거래소가 있습니다. VALR이라고 있는데 하이퍼리퀴드를 기반으로 무기한 선물을 출시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저는 진짜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좀 무섭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그래도 명색이 제일 큰 거래소입니다. 뭐 그러니까 거래량 기준으로 하니까 뭐 이제 바이낸스 이런 거 비할 바는 못 돼요. 어쨌든 최대 중앙화 거래소가 탈중앙화 거래소, 지금 1위가 어디입니까? 하이퍼리퀴드죠. 손 잡은 거예요. 왜 손을 잡았을까요? 저가에 동침한 거예요. 이게 서로의 이익이 되니까 지금 거래소끼리 그냥 손 잡은 거예요. 정확히 지금 뭘 출시했냐? 한 200개의 파생 상품, 무기한 선물, 주식 또는 뭐 주요 주가 지수, 금, 은, 뭐 원자재, 원유, 외환을 무기한 선물로 하이퍼리퀴드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떼다가 어디서 판다고요? 아프리카 거래소에서 팔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많이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저가의 동침이 빈번해요. 근데 이게요, 어찌됐건 나만의 특장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지금 하이퍼리퀴드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저랑 좀 같이 해주실래요?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꼭 지금 뭐 코인뿐만이 아니고 이것만큼은 내가 세계 최고가 되어야겠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자녀분들, 뭐 손주분들의 미래 시대는 저는 이렇게 된다 봅니다. 이런 기업이나 개인에게 예전 같으면 이제 동네에서 잘 나가는 뭐 누구 동에서 누구 뭐 구에서지 않습니까? 지금은 잘 나가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몰려가요. 사실은 한편으로는 이게 엄청난 기회인데요. 대부분 이제 그만큼 세계적인 실력이 안 되면 그만큼 비극이에요. 그 사람한테 다 몰려가는 구조가 되겠죠. 현재 더 많은 비트코인이 이익보다 손실 상태에 보유가 되고 있다. 이 사람, 이 도표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이 사람 지금 뭐라고 하냐?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냐? 언제까지 안 사고 기다릴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지금 비트코인 UTXO 뭐 in loss인데요.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 현재 들고 있는 사람들의 손실을 보고 있는 비율, 퍼센트입니다.
이게 언제 이렇게 치솟았냐? 손실 비율이 크면 이제 아무래도 바닥이겠죠. 2011년 하락장 이제 바닥에서 이게 치솟았었고요. 2015년 이 바닥 어마어마했습니다. 한 170, 80달러까지 떨어졌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요때도 치솟았죠. 80% 이상, 뭐 90% 가까이 손실을 봤으니까 이건 진짜 끝났다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 높았을 때가 2018년, 19년 하락장입니다. 그 다음 그때보다 더 높았을 때가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 전 이때를 기억합니다. 공포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22년과 23년 하락장 뭐 지금 좀 더 낮죠.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하락장에도 나름 올랐었고 24년 8월에도 한번 올랐어요. 지금은 다 뭐 잊혀졌겠지만 이때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합니다. 옌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있었죠. 그리고 올해 2월달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한 40%쯤 손실을 봤었고 지금 60%가 손실을 보고 있어요. 지금이 어느 정도 레벨이냐? 지난 하락장 통틀어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2011년, 15년은 뺍니다. 18, 19, 22년, 23년, 24년보다 지금이 더 높아요. 코로나랑 거의 비슷합니다. 코로나 때. 지금은요. 그러니까 바닥 정확히 어떻게 압니까? 거의 바닥이 전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거의 바닥이다. 그리고 원유 가격이 계속 제가 얘기를 드렸죠. 뭐 달러 인덱스다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결국은 핵심 음식을 만들려면 제일 원재료 하나가 기가 막히게 좋은 게 있으면 응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원유 가격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허투루하는 말이 없어요. 원유 가격을 잡겠다라고 대통령 되자마자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쟁으로 치솟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부랴부랴 낮춰놨죠. 요 원유 가격이 현 상황대로 유지가 만약 된다면 혹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가을이나 올 겨울 저는 대반전, 폭발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전제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막 원유 가격 뭐 100달러, 120, 150 큰일 납니다. 전 세계 막 진짜 대공황 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지만 케빈 해시시 아니었잖아요. 뭐 다른 사람들 다 걷어내고 지금 케빈 워시 뭐 중립이라면서요. 뭐 매파라면서요. 매파는 저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JP 모건 좋아요. 은행들은 금리 높으면 좋아합니다. 케빈 워시 됐잖아요. 석기 시대 만들었습니까? 이란 60일간 지금 MOU 어쨌든 맺었잖아요. 120% 관세 여전히 중국에 부과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 험난합니다. 험난하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무리한 바이더 딥 그것도 저는 막 생활비까지 뭐 이건 저 또 반대입니다. 우리가 뭐 미래를 위해서 뭐 아껴야 되는 건 좋은데 너무 금욕적으로 가면 너무 힘들어요. 전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올해 뭐 이제 여윳돈이 50만 원, 뭐 언제는 또 뭐 10만 원, 20만 원, 어디 뭐 100만 원 되는 대로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서 사시는 게 중요하다. 투자도요. 롱런이기 때문에 여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코인들 그리고 뭐 미국에서 정치인들 열일하겠죠. 좀 이렇게 놔두시고 우리는 우리 삶을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